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당 또 더 나가서 여권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오늘 또 추가 명태균 씨 지금 구속수사 받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추가 녹취를 공개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대선 직전이 2022년 3월쯤에 녹음된 파일이라면서 민주당이 또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녹음된 파일 안에는 명태균 씨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명태균 씨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했다라고 이제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하, 네네. 3월 딱 전화해봐.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지.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지금 이제 이 녹취 물론 이제 사실 여부는 봐야겠죠. 그 말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실제 이루어졌다 그건 또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녹음 파일로 봐서는 전현 평론가님 지금까지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냐 이제 그것도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이걸 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비서실장 인선에도 개입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녹음 파일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무계의 의혹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일반 당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 아마 선거 캠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후보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실 텐데요. 그 인선에 있어서도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고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공정과 상식을 외쳐온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제대로 조사를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정부에서 검찰이 공정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은 결국 특검으로 해결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비 일학격인지 몰라도 저 녹음 파일 나왔잖아요, 최준영 변호사님. 네. 실제로 당시 윤 대통령, 당시에 이 윤석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승리한 이후에 후보자, 대선 후보 비서실장으로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비일학격으로 되니까 이제 정말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은 이와 같은 녹취가 과연 전부 다 공개된 것인지 일부 편집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그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인지 수사 내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해서 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장남입니다. 네. 장남이 여기 뭐라고 인터뷰하고 하죠? 다니더라고요. 예, 계속하면서 네. 이번 그 내각의 구성에서 기준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보다 더 많이 알거나 하는 사람은 배제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선인을 탄핵하겠습니까? 결국 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가족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떤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것을 서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건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네 뭐 그 가족 개입이네 하면서 몰아가는 그 사실 자체가 과연 이 프레임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대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그 전제로 아직까지 명태균 씨의 내용 어떤 그 진술 자체가 과연 있는 그대로 나온 것인지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돈을 일부 주었다는 측에 제가 일부 대리인을 맡고 있고 지난 그 목요일 날 영장을 해서 기각시켰는데 제가 확보한 그 녹취록을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의 언론인 출신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열 씨를
어떻게 보면 그 공익 제보자로서 형을 감경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회유하는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전면적인 어떤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하나의 어떤 일개 편면적인 이 그 녹취록만 보고 이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명태균 씨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두 분의 공수가 좀 뒤바뀐 듯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녹음 파일에서 이름이 나왔던 윤한홍 의원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 안 내놓고 있어요? 강력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한홍 의원 대응할 일골 가치도 없는 저급한 허풍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대선 당시에 김 여사의 얼굴을 계속 보는데 무슨 전화를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당시에 선거 끝나고 아무 자리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민주당이 이 추가로 공개한 녹음 파일 내용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파장을 일으킬 만한 녹취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 공개된 녹취에서는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녹취를 들어보면요. 네. 2022년 대선 직전까지 이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이 부부와 친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네. 문자는 하루에 한 2,000통, 3,000통은 기본이다. 내한테 한약사, 대통령 되기 떨어니까 정권교체기 장난 아니네. 양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했지.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 다음날 미안하고 전화. 다음날 미안하고. 윤석열이 장님 무사라. 사람 볼 줄 몰라요. 마누라가 눈이 좋지만 마누라 때문에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고. 그 집안은 내한테 말을 한마디도 못해. 자기 장모부터 해가. 네, 정신교육도 내가 한 3번 시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인지는 사실 여부는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시청자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이게 이 내용 자체만 들어도 시청자분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사람의 말이 진짠지 검찰이 당당히 불러서 사실을 파악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 이게 그냥 해명으로 넘어갈 이게 사실이 아니면 터무니없는 소리 말한다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듯 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락가락하면서 더 의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실이 처음 나왔던 해명은 뭐였죠? 명태균 씨와 즉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겠죠. 한 2번 만났고 대선 경선 끝난 무렵부터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한 사실이 없다라고 초기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그대로 나오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실의 해명과 완전히 다르게 공천이라는 내용,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공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점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사실 스모킹 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못 본다는 식으로 대국민 담화문 및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명태균 씨가 거짓말쟁이 허풍쟁이인 것인지 아니면 이 상당수의 내용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된 것인지 그리고 대선 직전까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줄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점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초로 창원 지방검찰청에 출두할 때 검찰 조사 받으러 나올 때 그때 기자들이 막 달라붙었잖아요. 지금까지 폭로한 거 말고 더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 대뜸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언제 폭로를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난 폭로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기자가 그럼 지금까지 폭로한 적이 없습니까? 했더니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뭔가 그러면서 폭로를 할 거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이 뭔가 자승자박골로 뭔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구속은 됐습니다만 지금 구속사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들은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공개하는 거 말고 명태균 씨가 진짜 변호인 등을 통해서
추가로 공개할 사안이 있을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루 짐작컨대 더 이상 명태균 씨가 뭔가를 공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공개하는 것은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명태균 씨의 운전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열 아니면 같이 회계를 했다고 하는 강혜경 씨로부터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어떤 이재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입장 자체가 공격이 가장 강력한 방어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어쨌든 그 무렵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폭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소스는 명태균 씨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이 강혜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명태균의 전 운전사였던 김모 씨 내지는 미래항공연구소의 이 김태열 씨가 가진 녹취록이라든가 다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과연 그러한 것이 어떤 형법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의 어떤 수사팀에서 어떤 밝혀야 될 부분이고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우리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단독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목요일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인 김태열과 또 김태열 씨에게 돈을 일부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 사이에 대질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MBN을 통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대질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의가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 결국 일방적인 폭로가 아니고 영쪽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소환 조사는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제 밝혀내야 돼. 구속 기간 동안은 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명태균 지금 여권에서는 폄훼하고 있는 즉 일개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그런 명태균의 저 입에 지금 이 정치권 특히 여권이 놀아난다면 그렇게 취약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시청자분들은 진짜 속 시원히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검찰은 일단 오늘 오전 10시부터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로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명식 측 변호인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다음으로 명태균 씨 측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사이에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들입니다. 이 의혹들은 모두 다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천 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연결되어 있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건넨 돈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혐의가 소명돼서 명태균 씨가 구속된 이상 검찰은 여기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전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이미 시민단체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은 검찰 조사 더 나아가서 이제 재판 과정을 차분하게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뉴스파이터도 명태균 씨 관련 수사 재판 과정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